요즘 비트코인 쭉쭉 빠지니까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죠? 덤덤한 척 행동했는데 이건 뭐 끝도 없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상승장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았고 그래서 호기롭게 담고 떡상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본인의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아시듯이 2020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아왔습니다. 초반엔 비트코인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흥분되는 마음이 들어서 빨리 수량을 늘리고 싶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테슬라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팔아서 한 방에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기도 했죠. 그때가 2021년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2021년을 보내고 드디어 2022년에 대하락장으로 넘어왔죠. 저도 나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투자해봤고 이런저런 하락장도 다 겪어봤지만 와, 살다 마이너스 80%를 맞는 그 무언가를 그것도 큰 비중으로 들고 두들겨 맞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땐 비트코인만 내리는 건 아니고 테슬라도 폭락하고 서울 부동산도 쭉쭉 빠지는 시기였지만 암튼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가지고 있던 테슬라를 더 팔아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비중을 5대5로 맞췄습니다. 둘 다 쭉쭉 빠지고 있었고 원래 리밸런싱 할 때는 가격의 이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감 부의 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팍팍 테슬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옮겼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테슬라 같은 미래의 유망한 미국 주식과 희소한 서울 부동산을 함께 보유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밸런스라고 믿고 있던 시기라서 나름 엄청나게 소중했던 테슬라 주식을 아까워하면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했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022년에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 그 시기에 넷달바님이나 아토믹님을 비롯한 여러 비트맥시 분들과 소통하면서 비트코인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오르든 내리든 명목 화폐 기준의 가격에 요동치는 숫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갖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점 대비 80% 정도나 빠졌던 비트코인을 흔들리지 않고 매달 꾸준하게 살 수 있었고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였던 그 황금 같은 하락장을 보낸 후에 지속적으로 쭉 상승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저는 그 당시 쫄보라서 테슬라 다 팔 생각도 못했고 서울 부동산 팔고 다주택 포지션 정리할 생각도 상상만 했지 실행하지 못했었지만 그 당시 저보다 더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계속 쏟으면서 파고들었던 분들은 갖고 있던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그걸 다 과감하게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비트맥시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쫄아서 못 사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리고 역사는 그들이 옳았었음을 가격으로 증명해줬고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으로 확인시켜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당시 하락장의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맥시 욕하고 비트코이너 약 올리고 마이클 세일러 놀리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지만 얼마나 놀렸었는지 마이클 세일러는 그랬던 사람들을 한 강연에서 트위터에 있던 트롤 같은 놈들이라고 했었죠. 원래 하락장은 그런 겁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언을 쏟아내고 현인 코스프레를 남발하죠. 폭락해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만 힘들면 됐지 영상 본 피해자는 무슨 죄임? 이 정도면 채널 접어야 되는 거 아님? 어휴, 안쓰럽다 안쓰러워. 이제 뭐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하게 또 존버하라고? 정신승리 오지는구만. 야, 그냥 너만 망해. 엄한 구독자들 피해주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2022년하고 2023년까지도 들었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지만 뭘 채널을 접으라 마라, 피해 주지 마라 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지금도 비슷한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비트맥시들 유튜브 채널, 각종 SNS에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다고 했지, 각종 간증글이 쏟아지죠. 자 여러분, 이제 또다시 같은 게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죠. 딱 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2020년, 2021년에 비트코인을 알고 모으다가 2022년에 대하락장을 맞고 그 기간 동안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업비트 열고 트레이딩뷰 열고 대충 차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2017년보다 2021년에 그리고 2025년에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많아졌는지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죠. 오징어 게임같이 변동성 큰 이 흐름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그리고 그 기간을 정석으로 보냈던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안전마진이 쌓였을까
얼마나 비트코인 지식이 많이 쌓이고 내공이 깊어졌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일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이건 어려운 문제, 복잡한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놀리면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처음 접하고 비트코인 처음 사는 사람들도 반감기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비트 먹고 그 다음에 알트로 먹고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순환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말들은 다 헛소리라고 말했죠. 초짜들이 트레이딩 영상 몇 개 보고서 다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겠냐고 말했잖아요. 올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변칙적으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나타나고 각자의 니즈와 타임라인이 다 다른데 이게 맨날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타이밍 노리면서 행동하면 결국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결국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튼튼한 본업이 있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고 그 본업과 자산의 신용과 담보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저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비트코인에 넣고 개인 하드월렛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를 걱정한다고요? 이건 거의 반포 압구정 살고 있는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2016년에서 17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2020년, 2021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줄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놀려봤자 타격도 없죠. 그냥 웃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처음 비트코인을 사고 조금씩 알아가다가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무서울 테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펀치가 팍팍 꽂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자신의 멘탈만 흔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조롱, 비아냥, 놀림 이런 이야기들을 멀리하고 최대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비트코인 공부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받고 비트코인 선배들이 받잖아요. 2022년 대하락장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따뜻합니다. 솔직히 저도 후회합니다. 그때 더 많이 공부할걸. 그때 비트코인 책들도 훨씬 더 많이 읽어놓고 오스트리안 경제학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라이트닝 노드도 돌리고 기술적인 이해도도 좀 더 높여놨었다면 그때 더 빨리 비트코인에 집중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상황일까? 그런 상상 한 번만 해보면 엄청난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지금이 그때랑 변한 건 그때 조롱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왜냐?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하락장에 망해서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는 비트코이너가 됐습니다. 서서히 깨닫고 비트코이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수 교체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하려고 그라운드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 게임의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하락 구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루틴을 지키면서 계속 모아간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4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뉴비분들은 4년 후에 여유로운 자산과 위치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 조롱하고 비트맥시들 욕하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신규로 비트코이너가 되어서 그제서야 뉴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 또 처음으로 조롱씬에 등장해서 자신의 피 같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날리고 있는 모지리들이 나타나겠죠. 이건 8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비트코인 2억 5천으로 폭락했는데 아직도 들고 있는 호구 없지? 이번 비트코인 하방 지지선은 5억 7천 부근이니까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될 텐데.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전문가로서 말합니다. 비트코인 10억 되면 무조건 파세요. 그때가 돼도 이딴 소리들 하면서 10억, 20억, 30억 가는 내내 헛소리들을 늘어놓겠죠. 실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즉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대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노이즈만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들이 말하는 그놈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타이밍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현재의 명목화폐 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정 상태를 세팅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돈을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에 집중하든 다 자유지만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 이 게임을 해봤거든요. 유동치는 자신의 마음, 그 아주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그 자신의 마음,
변심, 핑계,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비트코인 선배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하락 구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계좌에 찍힌 수익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저 얘기가 맞다면 계좌에 100만 원만 넣어놓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서 10배 올라서 1000만 원이 돼 있으면 문제 해결인가요? 아니죠. 1000만 원으론 경제적 자립도 어렵고 설령 익절한다고 해도 또 다른 투자를 찾고 유사한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특정 자산의 진입 타이밍이 아니라 1000%라는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그 자산의 발견 이후 맞출 수도 없는 타이밍을 재지 말고 그 방향성을 믿고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계좌에 찍힌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의미 있는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달 번 돈으로 계속 추매를 하면서 자신의 돈의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불려주는 그런 자산을 찾는데 최대한 많은 공부와 시간을 쏟는 게 쓸데없이 타이밍 매매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추천 종목, 추천 물건, 추천 코인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심플한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2022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에는 끊임없이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흔들리는 경기 지표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니, 대폭락이 오니,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됐느니 이런저런 자극적인 화면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결국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이고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의 방향성을 더 극대화해서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라. 다음엔 이거다. 이제 이거 시즌이 온다. 지금 안 팔면 몇 년간 손해본다. 일단 챙겨놓고 밑에서 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패턴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늘 똑같은 타이밍에 등장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는 투자에 철학이 없어서,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높은 변동성을 모두 매매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절대 그 자산의 가치를 믿지 않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의 매매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실패했다고 갑자기 장기 투자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의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의 철학을 리스펙합니다. 그게 그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트레이더지 투자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그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들의 원칙과 철학은 뭘까요? 저는 늘 이 얘기를 여러 영상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최고의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모두 추매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가치를 믿고 공부하며 깊게 사랑하고 자신의 장기 보유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힘들다고 조만간 하락할 것 같다면서 갑자기 사팔사팔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가끔 본인이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위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고 무엇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한번 정하셨다면 절대 그 원칙과 철학을 깨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확실한 정답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고심해서 한번 정한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끊임없이 바꾸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 같은 시간의 개념을 완전 반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이든 그 무엇이 됐든 절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투자 마인드셋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특히 본업이 따로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투자의 리스크를 녹이는 도구로 쓰는 장기 투자야말로 본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틈날 때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인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고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가슴 떨리는 자산을 발견하면 그 즉시 의미 있는 물량을 담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산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물량을 발견 즉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시작합니다.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지속적인 매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이나 타이밍에 상관없이 월 가처분 소득의 일부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가처분 소득이 좀 더 남거나 보너스나 성과급 같이 이벤트성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들도 조금씩 모아놓든 그때그때 사든 지속적으로 매수에 활용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도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초반에 다들 잘하셨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 상승장에 시작했을 거고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보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르던 가격이 마이너스 10%, 20%, 30% 조정을 보이면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되고 더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적립식 매수의 루틴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그러다가 조정 마치고 다시 상승하면 곧바로 추매하면 되니까 그럭저럭 그 흐름을 이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는 상승장이 지나고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면, 특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의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은 적립 매수의 루틴이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점점 지금은 사기 싫고 조금 더 모았다가 사고 싶고 반등하는 거 보면 그때 사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장기 투자하시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더럽게 사기 싫었을 때 계속 매수했던 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알짜배기였다는 걸요. 이놈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준 효자 효녀였다는 걸요. 딱 이 경험 한 번만 갖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입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연설에서 언급했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시점을 녹색점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상승장이었던 2022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고 매수를 시작해서 2021년까지의 상승장, 2022년의 대하락장, 그리고 반등의 2023년, 현물 ETF 승인으로 폭등했던 2024년까지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꾸준히 계속 매집했더니 결국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비트코인만 계속 모았는데 4년 동안 전 세계 1위 시가총액의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이게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정석적으로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1년의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수량 늘린다면서 고배율 선물 거래하고 알트 4848 하던 사람들, 2022년에 하락장 피하겠다고 중간에 팔고 아래서 더 산다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수량이 더 늘어난 사람을 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한 척 떠들던 사람들은 대하락장에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찾아온 반등장과 상승장에 유일하게 웃고 있는 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장기 투자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본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상승장이 지속되든 하락장이 오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과 늘어난 수량을 갖고 앞으로 하락장이 오면 뭘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유튜브에서 뭐라고 호들갑을 떨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믿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자산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설프게 떠드는 언론 뉴스와 기사, 유튜버들의 호들갑에 전혀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지속했던 지난 4년의 결과가 자신의 수익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투자 방식이라는 걸 몸으로 습득했으니까요. 이분들은 지금도 제 영상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듣고 계실 겁니다. 마치 쉬는 날 오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라디오를 그냥 틀어놓은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시겠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최대한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 투자 경험은 많이 있지만 이제 막 장기 투자로 전향하신 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장기 투자자분들처럼 장투 기간이 4년, 5년이 지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영상 보면서 멘탈 부여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최대한 많이 진입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독자분들 개인 차원에서 부유해서 좋고, 국가 차원에서 부강해지니까 좋고, 많은 분들과 함께 채널도 성장하니까 저도 좋고, 그런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상대가 잃어야 내가 얻는 제로섬이 아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이 투자의 길에 올해도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그랬네. 이거 뭐 괜히 쫄았네. 야,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
아니,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규모가 커지니까 하루에도 무슨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들고 있냐고. 대부분 변동성 큰 금융자산을 모아가고 있을 때 이제 막 그 자산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갑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가슴 근육이 있어야 자신의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걸 감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무리한 규모로 투자를 했거나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으면 지속되는 가격의 급등락에 무조건 일일비하면서 완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투자 규모,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자신의 인내심을 떨어뜨리고 시간 선호를 급격히 높이면서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인생의 어느 특정 순간에 아주 잠깐 위대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결국은 본인 그릇에 맞게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만큼만 남게 되니까요. 그런 왕년의 내가 말이야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급등락을 반복하는 자산이더라도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남긴 안전마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 시간의 누적에 맞춰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 즉 자신이 최대 보유 가능한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빠져도 어질어질하다가 어느 순간 몇천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다 결국엔 몇 억이 오가는 변동성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심장과 갑바를 장착한 큰 그릇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좋아하는 머니코치인 보도 셰프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챕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중 하나는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더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도 알고 문제를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각 개인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나눌 때 만약 누군가의 그릇의 크기가 2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의 2배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을 거듭해 그릇의 크기가 8이 된다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그에게 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가 문제보다 2배나 더 크다.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을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하나 또 있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자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일회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다. 완성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와 갑자기 마주친 것이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기보단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만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그 문제가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의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녹여주는 리스크가 우리에게 치환된 수익을 주는 것만큼 자연스레 그 치환된 수익을 담을 나 자신의 그릇 역시 천천히 커져나갔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커져버린 자신의 그릇이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시간이 리스크를 녹여주면서 수익이 그 공간에 담기고 그런 그릇이 또 커지고 이렇게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의 투자 마인드셋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